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블록체인 코인과 페이와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요즘 페이가 유행이죠. 서울페이, 경기도 페이. 이 페이하고 코인, 비트코인이 이 코인. 그게 그거 아니냐? 다 대금 결제에 쓰면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실 그렇고요. 사실 물건 사는데 코인을 쓴다. 페이 쓰는 거는 뭐가 틀려? 돈 주고 그런 걸 투자를 하라고 그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블록체인 2017년, 2018년에 블록체인 광풍이 불어가지고 그때 투자한 사람들 지금 다 절단났어요. 그냥 아내 몰래 또 남편 몰래 수억씩 투자한 사람, 또 부부간에 같이 또 자기 전재산 투자한 사람들 주변에 내 수턱에 보고 지금 아직 그 사람들이 지금 다 휴지 조각된 그걸 붙들고 희망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거 다 끝난 거예요. 그거 쓰레기예요, 쓰레기. 왜 그 지경이 됐냐는 전 강의에서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지만 실력이 없으면서 거짓말로 그냥 소위 백서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겠다고.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 또 실력은 있는데 투자금이 없어서 투자금이 모아지지 않는 경우 이상하게 진짜 백이는 또 투자금이 안 모여요. 그런 가짜들은 그냥 돈이 많이 모이는데 그 진짜 내가 아는 사람도 그 양반 진짜인데 돈이 딸려가지고 중단됐어요.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하여간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페이, 코인 돈 주고 물건 사는 것에는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용카드나 현금을 주고 물건 사는데 페이는 그냥 휴대폰에서 이렇게 쏴주고 그냥 그 차이죠. 코인하고 페이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거 한 가지만 보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좀 깊이 알아야 됩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경제 시스템 하에서 유통되는 게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하나의 어떠한 경제 시스템이 전제를 해서 거기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돈이 코인이다. 화폐입니다. 화폐, 코인이에요. 페이도 따져보면 화폐지요. 신용카드도 화폐고. 다 화폐예요. 화폐는 시대마다 그 시대의 모든 경제 시스템,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에 맞게끔 화폐는 발전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니까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페이라든가 이런 게 등장을 하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블록체인 시대입니다. 블록체인 시대. 블록체인 시대라는 게 뭐냐면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세상이 이제 완전히 로봇 세상이 됩니다. 로봇 세상. AI라고도 하지요. 모든 게 로봇에 의해서 인공지능, AI, 인공지능. 투박한 말로 하면 로봇. 좀 고상한 말로 하면 AI. 그것이 사람이 하는 일을 다 대신하게 되는 시대가 지금 온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무시무시한 세상인데요.
지금 AI로 지금 아니 의사 뭐 법률 아니 어떤 그 법률 관련된 일, 뭐 학교 가르치는 일, 지금 AI가 지금 적용 안 되는 게 없어요. AI에 관해서 한번 인터넷 뒤져보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 없는, 사람의 노동이, 손이 필요 없는 시대가 지금 됐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 컴퓨터의 발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보다 사람이 뭐 100년 걸려 할 수 있는 일을 AI 인공지능은 몇 초 만에 뚝딱뚝딱 해치우니 그 세상 뒤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모든 경제 체제가 혁명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그 AI 인공지능, 걔네들이 먹고 사는, 걔들도 밥이 있어야, 자동차가 기름이 있어야 하듯이 걔들도 먹이가 있어야 걔들이 그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걔들의 먹이가 뭐냐면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걔들이 식량, 양식은 데이터예요. 데이터가 없으면 걔들은 한 세 조각에 불과해요. 데이터에 대해서는 뭐 데이터는 뭡니까? 데이터라는 게 모든 게 다 데이터죠. 지금 데이터 아닌 게 어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로 우리 어디 가려면 내비게이션 없이는 또 못 가잖아요. 그 내비게이션 화면에 나타나는 게 무엇을 근거로 나타납니까? 실제로 도로를 다 인공위성에서 다 찍어가지고 그거를 거리 다 이제 거리 같은 거 다 산출되니까 그걸 컴퓨터에 입력하면 그게 내비게이션에서 화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컴퓨터에 입력하는 그 모든 그 거리의 모든 그 상황, 뭐 어디에 보도블록, 아니 어디에 무슨 뭐 신호등, 어디에 뭐 그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이런 모든 것을 다 이제 그 컴퓨터에다 입력하는 겁니다. 그 입력도 컴퓨터가 또 사람이 안 해요. 그런 그 현실적인 현 상황의 사물의 모든 것들을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 데이터. 데이터는 범위가 넓지요. 사람 숫자도 데이터고, 도로 형태도 데이터고, 또 음식을 만들 때는 음식 재료도 데이터고, 또 농사 질 때는 농사 뭐 논에 뿌리는 씨앗, 또 그 논의 어떤 넓이, 논의 그 상태, 이런 모든 게 다 데이터죠. 또 뭐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포털에 계속 이제 접속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다 데이터예요. 저 사람은 오늘 보니까 포털에 몇 번 접속했다. 어디에서 뭘 봤다. 그것도 다 기록이 남아요. 그게 다 데이터예요. 또 자동차가 뭐 어느 도로를 계속 통과한다. 하루에 그 도로를 뭐 몇만 대가 통과한다. 몇 시에, 시간대, 그런 게 다 데이터. 또 어떤 병원에 어떤 환자가 입원해 있다. 무슨 병으로 걸려서 입원해 있다. 뭐 하여간 데이터 아닌 게 없어요. 모든 사람 사는 게 다 데이터예요. 그게 인공지능의 밥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가지고 사람이 100년 걸려 할 수 있는 일 일초에 뚝딱 해치우고 이제 그런 세상이 됐고, 또 이제 그런 데이터가 또 데이터를
가치를 매겨요, 가치. 가치를 매겨가지고 그게 또 거래가 되고, 우리가 지금 옛날에 물건 사러 마켓에 가서 샀지만 지금은 인터넷상에서 G마켓이나 뭐 옥션이나 이런 데서 클릭하면 다 물건이 배달되지 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세상이 발전해 왔는데, 지금은 현재 인터넷상에서 거래되는 게 한 5%밖에 안 돼요. 실제 지금 좀 많아지게 한 10% 됐겠네요.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사람이 직접 해서 하는 게 더 많지요. 왜냐하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거래하는 상품은. 그런데 앞으로 그게 이제 굉장히 확대가 된다는 거죠. 확대가 되고, 그 확대가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확대가 크면 커질수록 편리성은 있지만 이제 위험성도 있고, 또 큰 아주 고가의 물건 같은 것은 좀 위험성이 있고,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큰 기업이 다 혼자 다 먹어요. 아마존이 그냥 다, 우리나라도 G마켓이나 옥션이 다 그냥 장악하고 이런 식이죠. 그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겨우 포인트 적립금 그 쥐꼬리만 원 그거 던져주고, 그 돈은 그 마켓을 운영하는 회사에 이제 돈이 다 가는 거죠. 이게 부가 편중된다고 이제 그러죠,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권력이 또 독점이 되는 거예요. 갑이 되는 거죠, 그 회사가. 지금 유튜브만 하더라도 장악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갑이에요. 유튜브한테 잘못 보이면은 그냥 피곤해요. 잘 올리지도 못하고요. 어려워요. 이런 문제들, 권력의 집중, 부의 편중, 또 하나는 해킹이라는 게 있어요. 해킹. 어느 순간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도 있고, 내 고객 정보가 다 날아가고, 은행에 만약에 저장되어 있는 그 전산소가 만약에 불타거나 폭파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리면은, 데이터를 자료라고 합니다. 자료가 다 없어져 버리면은 은행에 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출금 떼먹어줘서 좋을지 모르지만, 예금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위험성. 그런 문제가 이제 이렇게 규모가 커질수록 위험은 더 커지는 거죠. 지금은 그 정보화 시대 온라인상에서 포털에서 어제나 어제나 다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 거래 비중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한 50% 되면은 이건 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세상은 점점 이렇게 컴퓨터의 그 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인간이 100년 걸려 하는 일을 몇 초 만에 해치우는 모든 것이 세상에 그렇게 간편한 세상으로 무섭게 발전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모든 경제 시스템도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경제 시스템이 거기에 맞는 전자화 되는데 반해서 중앙 집권적인 권력의 집중화 내지는 부의 편중이 더 심화된다면 이건 불공정한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거대한 데가 한번 무슨 해킹을 당해서 무슨 큰 피해가 발생하면 거기에
직감적, 간접적 연결되어 있는 모든 거래들이 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커졌지만 커질수록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 해킹당하거나 자료가 다, 데이터가 다 날아갔다 했을 때, 거기에 의존한, 거기에 매달려 있는 모든 거래가 다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규모가 적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오프라인에서는 그런 위험이 적지 않습니까? 돈으로 보고 받고 하니까. 전산화가 돼서 모든 것이 전산처리 될수록 그런 위험부담은 커지는 거죠. 집중화에 따른 위험부담. 해킹이라고 하죠. 해킹에 따른 위험부담. 부에 집중화에 따른 위험부담. 권력에 집중에 따른 위험부담. 대통령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트럼프 트위터 계정을 지워버리잖아요. 그렇게 권력이 세지는.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해서 이런 위험부담 문제, 또 그 다음에 신뢰 문제가 나와요. 신뢰. 어떻게 믿고 우리 큰 거래를 할 수가 있냐. 이런 신뢰 문제. 그래서 세상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컴퓨터의 발달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무섭게 이렇게 사람은 편리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옛날, 지금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서 지금 어디 먼 거리를 걸어갑니까? 자동차 타고 가지? 그러면 자동차보다 더 편리한 게 나오면 자동차 타겠습니까? 인류는 편리한 것이 발견되면 옛날로 안 돌아갑니다. 지금 몸에 해롭다고 지금 뭐 촛불 켜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전기 쓰게 되겠고, 이렇게 컴퓨터가 처리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간이 한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순식간에 해치우고 편리한 세상이 되면은 옛날로 못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변화하는데, 그 변화하는데 방금 열거한 여러 가지 집중 문제, 이제 신뢰 문제, 그럼 어떻게 믿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데이터가 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 데이터 자체가 그냥 마구잡이 데이터, 그냥 쓰레기 데이터가 있어요. 정확하지 못한 데이터, 가짜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인공지능도 가짜 결과물을 내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 데이터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돼야 돼요. 신뢰가 기반이 되는 데이터. 컴퓨터에다가 거짓말 집어넣으면 거짓말이 나오죠. 신는 대로 거두니까. 그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넣어줘야 돼요.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농사를 내가 지었어. 분명히 나는 농약 안 주고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야. 인증도 받았고 확실히 철저히 그 신뢰가 돼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내 이름으로 딱 그 등록한 상품을 갖다가 파는 A라는 사람이 판다고 합시다. 근데 A라는 사람이 거짓말로 B라는 사람 갖다가 A라는 사람이 생산한 겁니다 하고 그 거짓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사먹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자체가 거짓되면 안 돼요. 그러면 기본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이겁니다. 데이터 자체부터 블록체인 데이터를 써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어쩔 수 없는 시대의 대세입니다. 옆에 나라는 이렇게 인공지능 써가지고 막 펄펄 날아다니는데 100년 걸리기를 일취하는데 옆에 있는 나라는 그냥 옛날 방식으로 하면 식민지 되죠, 그 나라. 그러니까 세계 추세가 이러는데 따라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 무서운 컴퓨터 시대에 이게 세상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뒷받침되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신뢰 문제도 해결하고 부의 집중 문제도 해결하고 해커 문제도 해결하고 다 해결돼요. 그 블록체인이 기본 기술이에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두 가지가 앞으로 이 세상의 쌍끌이 기술입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3D 프린터, 뭐 다 모든 것이 그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코인이 당연히 필요하게 돼요. 코인이 그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도구입니다. 코인이 있어야 거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제 시스템 안에서 이용되는 화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코인은 어떤 경제가 돌아가는데 옛날 물물교환 시대에는 뭐 조개가 화폐이듯이, 지금은 인터넷 시대에는 또 신용카드가 화폐이듯이, 지금 블록체인 시대에는 블록체인 화폐가 바로 코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토큰이라는 말도 있는데, 토큰은 블록체인이 완전히 개발되기 전 임시로 만들어내는 하나의 증표제요. 코인은, 토큰은. 블록체인이 메인넷, 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메인넷이 이제 개발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코인이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경제가 돌아가니까 코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면은 코인과 페이는 그냥 자동으로 정리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이런 엉터리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사기를 친 사람들 때문에 온 재산 다 날리고 내 주위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코인이라면 이제 아주 넌덜미를 내고 아주 그런 상황인데, 이게 절망 끝에 희망이 있어요. 남들이 다 포기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500m, 200m 팠는데 석유가 안 나와. 물이 안 나와. 거의 파는 동안, 200m 파내려가는 동안 모든 재산 다 날려서 없어,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기력도 없어. 그러니까, 아이고, 그만두자. 대부분이 그러죠. 그런데 인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야, 한 번만 10cm만 더 파보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는 발전되어 왔습니다. 10cm만 더 봤더니 석유가 나오네. 이겁니다. 항상 절망 끝에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가지고 그동안에 코인 가지고 숱한 사기에 당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가정이 그냥 풍지박산된 사람도 있고 말도 못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역사는 그런 절망하지 않고 그러나 10cm를 더 파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절망은 물론 포기해야 되죠. 근데 블록체인은 포기할 그러한 저기가 아니라니까요. 블록체인은 시대의 대세예요. 제가 전체 설명한 대로 어쩔 수 없이 인류가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어딘가에는 진실된 게 있다 이겁니다. 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전부 다 가짜는 아니란 얘기예요. 원래는 가짜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진짜는 한두겠죠. 전부 다 있는 게 다 금입니까? 금 찾기 하기 쉽습니까? 그러나 금은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진짜 베개를 찾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